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 한술 10월 26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왔죠.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완전히 사생 결단을 낼 것처럼 싸우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감찰권 행사, 인사권 행사 이렇게 막 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치의 두 기둥이죠. 두 기둥이 이렇게 싸우는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볼썽사나울 정도로 싸우는데, 싸우는 거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은 일단은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맞받아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과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하는, 아니면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추미애 장관이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친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라도 토사구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고 보고 즐긴다. 이런 것이 정치 논리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도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 윤석열 국감이 있었죠.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무대였습니다. 펄펄 날았죠. 그 상황에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종합감사, 종합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자, 당초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국감에서 던진 폭탄 발언들, 이것을 오늘 추미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이 일일이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이 대응 강도도 상당히 높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양쪽 국감을 지켜본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간차를 두고 윤석열과 추미애가 충돌했죠. 맞붙었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TKO성이다. TKO.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녹다운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참작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아마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5가지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폭발했던 그 5가지 주제, 여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오늘 5가지에 대한 반박,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도발을 했던 발언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4명을 거역했다.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유를 하나 댔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유감이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 본인이 계속 상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부하고. 그리고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계속 추미애 장관이 상관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풍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도 생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답변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박 중에서는 정치인이 장관이면은 다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하에게 부하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부하라면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인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 독립, 사법 독립이 오히려 어긋난다. 그것은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과도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부하 논쟁,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성 이렇게 판단합니다. 둘째, 라임 사태에 대한 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입니다. 이 박탈을 윤석열 총장은 위법이라고 규정을 했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오늘 이렇게 반박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는 것이 또 김봉현 씨 중대사기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그 김봉현 씨 얘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서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기 범죄자의 이야기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휘권 발동을 3번이나 했죠. 수사지휘권 발동. 그 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역대 헌정사에서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3번이나 했습니다. 뭐 한 번은 또 아니라는 말도, 그 한명숙 건에 대해서는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치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용을 하고 또 이 지휘권 발동이란 것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니고 아예 지휘를 못하도록 박탈한 것, 이것도 수사지휘권이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냐, 이 논쟁, 이것이 위법 논쟁이 있고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을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법 논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의 성이다. 자, 3번째, 윤석열 차단 천액의 인사. 이 과정을 윤석열 총장이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여기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별 논리가 없죠.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와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절차는 과거 쭉 했던 대로 총장과 협의를 하도록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그 절차,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 인사 내용, 4차례에 걸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던 간부들, 검찰 간부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쫓은 자천인사,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은 검찰기구 개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의 성. 자, 4번째 보시겠습니다. 4번째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 소임을 다하라, 이렇게 전해줬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난리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의 메신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추 장관도 이전에 당대표로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다. 그런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면 아니라고 청와대가 벌써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메신저, 비밀 메신저라는 것이 지금 뭐 당대표가 다 알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자, 메신저, 비밀 메신저는 다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전달할 거를 전달을 하고 막후에서 좀 통치를 하죠. 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성,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전부 일단 윤석열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특검에서 정치 입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라고 하지 않았죠.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만들었죠. 막중한 안정을 주는, 검찰 조직에 안정을 주는 그런 막중한 자리가 아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총장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게 그 정도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꼭 참고 있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말에 대한, 오늘 발언에 대한 설득력이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한 5가지 핵심 쟁점만 봐도 대검에서 말한 윤석열의 이 폭탄 발언, 격정 토로, 작심 발언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5대 0인데 이것은 거의 TKO로 윤석열이 이겼다. 그렇게 송건의 혼선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이 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건에서, 법 여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윤석열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파워서트 이런 이야기 나왔고, 무식하다 나왔고, 윤나땡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사위원장, 국감을 사회를 본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 검찰총장 라디오에 막 나갑니다. 지금 여권 사람들이 라디오에 막 정권에 장악한 그런 거의 막 관영 매체 비슷한데 그런데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부하 논쟁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불쌍하게까지 했다.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간전평입니다. 사회를 본 사람의 간전평입니다. 불쌍하게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검찰총장이 무슨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취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파한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합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좀 자충우돌했죠. 많이 자충우돌했죠. 김남국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 또 친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국감에서 언론 사주와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는 이야기, 그것은 상대방이 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무식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발언. 누가 사생활 여자친구 만난 거 물어본 것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식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검사 생활하는 검찰총장에게 어쨌든 김남국 의원, 조선 의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조선 의원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한때 서결이 형 이렇게 하면서 어리의 사나이, 정의로운 우리 서결의 형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쪽으로 바뀌자 국감장에서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한 박범계 의원도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한 게 아니죠. 본인들이 권력에 취해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쌓고 변한 것이죠. 그것을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윤석열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동건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이야기합니다. 한때 황나땡, 황교안 나오면 땡큐 라는 말이 있었듯이 이번에 보수 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럴 상황이 오면 윤나땡이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말을 하고 무식하다고 하고 뭐 파우스트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정말 윤석열이 그들 말대로 윤나땡 나오면 땡큐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반응 안 보입니다. 그냥 부추기죠.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 물론 의원들이 질문은 하지만은 그거 다 뭐 여당 의원들이 장을 펴줬죠. 펴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뭐 반박을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이 여당 사람들이 간영 방송이 돼버린 그런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윤석열에 대한 정오와 조롱을 쏟아내는 것은 화들짝 놀라는 것은 아마 윤석열 대망론에 대한 경계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성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